8월 6일 카카오뱅크 상장일에 과연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할까요? 우리는 공모받은 주식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누가 저보고 상장일날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을 물어본다면 저도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순 없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루 앞두고 나서 저는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판단의 기준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 3가지 기준으로 대응에 나설 생각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장일 유통 비율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겁니다. 두 번째, 청약할 당시에 내 목표가가 얼마였고 참고 삼아 보는 장외 가격은 어떤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카카오뱅크의 청약 성적표가 어땠는지 이 3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일 상장일 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상장일날 유통 비율 그리고 금액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유통 수량은 1억 600만 주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2천억 원인데요. 상장 예정 주식수에는 2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만 언급을 하면 이 유통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최근에 공모를 진행했던 초대형 IPO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진행했던 초대형 IPO를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가 나머지 5개 종목 대비해서 공모 규모는 가장 큰데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로 보았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따상을 기록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장일 유통 비율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 카카오게임즈는 21%, SK바이오팜은 11%였고 특히나 유통 가능한 금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5,700억, 카카오게임즈가 3,600억, SK바이오팜이 4,300억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공모가 기준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더 컸던 9,000억이었던 빅히트와 SKIET의 경우에는 따상에 모두 실패했죠.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무려 4조 2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일날 따상을 갈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장일날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배정을 받았고 매도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의 배정 내역이 공개되기 전에 CS증권과 CT증권의 배정 수량이 무려 3,100만 주였는데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3,600만 주 수준이라서 기관 투자자 중에 무려 87%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일날 매도 폭탄으로 나올 거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배정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배정 결과를 확인해 보면 기관에 배정된 총 3,600만 주 중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1,800만 주,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1,800만 주가 배정돼서 50% 대 50%로 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CS증권과 CT증권도 자신들의 모든 수량을 외국인에게 배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과 거래를 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배정된 비율은 국내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크게 다른데요. 국내 기관의 경우에는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92%나 배정이 돼서 미확약 기관에게 배정된 수량은 8%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미확약 기관에게 무려 73%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장일날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약 1,310만 주가량이 바로 매도가 가능한데 이는 공모가 기준으로는 5,100억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 카카오뱅크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 있어서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목표가입니다. 청약을 할 때 주관사가 평가했던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23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 23조 원은 주당 가치로는 48,000원에 해당합니다.
공모가 39,000원에서는 업사이드 23% 정도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외 가격을 아주 참고 삼아 살펴보면 장외 가격은 사실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유통 가능 수량이 1억 주인데 반해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수량이 10주에서 100주 단위이기 때문에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삼아 살펴보면 8월 5일날 38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장외 가격을 52,000원, 시가총액 21조 원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는 호가가 너무 다양하게 존재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찾기 어려웠는데, 호가가 가장 두껍게 있었던 7만원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8조 6천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공모 전 장외 주식수와 공모 후에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적용 주식수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유는 공모한 수량만큼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장외 가격이 5만원이라 함은 시가총액으로는 2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상장 후의 주가 수준으로는 4만 5천원 부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수도 있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39,000원 기준 시가총액 18조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단 기준, 카카오뱅크의 청약 성적표를 다른 대형 공모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SKI테크놀로지에 의해서 2등을 차지한 1730대 1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다른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보다 높았으나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최종적으로 배정된 비율은 카카오뱅크는 60%였던 데 반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는 모두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또한 일반 청약자에게 증거금을 모집할 때도 카카오뱅크는 59조 원이 몰렸는데요. SKI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못 미치면서 해당 두 종목이 올해 진행된 공모주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된 초대형 공모주 중에서는 증거금이 SKI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낮았고, 이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도 SKIT나 SK바이오사이언스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결국 카카오뱅크의 고평가 논란과 청약 첫날 나온 매도 리포트 등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내일 주가 흐름이 어떨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매매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요. 첫 번째, 유통 가능 금액이 4조 2천억 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초대형 공모주 중 유통 금액이 6천억 이상, 공모가 기준으로 6천억 원 이상이었던 공모주가 따상을 간 적은 없다는 점에서 따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유통 가능 금액이 크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매매에 나서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관사의 평가 기준으로는 주당 가치가 48,000원 수준이라는 점. 세 번째, 카카오뱅크는 기관 일반 청약의 성적표에 있어서 일반 경쟁률이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상장 첫날 매수 호가에 덜컥 카카오뱅크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카카오뱅크 상장일에 주가가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모두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배정받은 수량을 하루에 최고가에 다 팔려는 욕심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